고일 23년 12월에 핑해지는 거죠. 모의고사 29번 내신 때 비용 상세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장기 기증자와 내사 판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countries have proposed. 몇몇의 나라들은 제안했습니다. Tougher guideline, 좀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는데요. For determining, 결정하는 것에 대한 brain death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사용된 소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글에서는 지금 brain death 했고 요것과 그리고 transplantation,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시작할 때 주황색으로 밑줄을 쳐온 것들이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글은 어휘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다른 걸로 해서 또 어법을 내기도 좀 좋은 문제고요. 또 어휘로 내기도 좋아요. 어법, 어휘 이런 거 다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으로 출제가 됐다고 해서 내신에서 어법으로 안 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정답률도 53%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뇌사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한 지침을 제안을 했대요. 뭐 했을 때냐면 장기 기증, 즉 transferring organs to others, 여기라고 해서 transferring이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이 친구와 동격이에요. 얘는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동명사죠. 여기 pp로 바꿔 쓰는 거 안 됩니다. 애초에 분사가 아니에요. organs라고 하면 장기죠.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transplantation과 똑같다. 동격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동격으로서 앞에 짝대기, 뒤에 짝대기로 들어온 것이고요. 이게 주어가 되겠고 여기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왼절은 여기서 닫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전달하는 것은 is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이다 라는 문장으로 고려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로 제시되었고 under, 그러니까 고려 아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부 국가는요, 이제 뇌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지침을 제안을 했대요. 근데 뭐 했을 때냐면 장기 이식, 즉 장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고려 중일 때, 이때는 조금 더 엄격한 지침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이제 몇몇의 유럽 국가에서는 there are 이라고 해서 지금 수일치 중요하죠? Legal requirements, S, 어떠한 법적 요건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that 중요하죠. 여기 있는 that이 어법으로 출제가 됐었죠. 네, 여법으로 출제가 됐었죠. 요거를 색깔펜으로 조금 나눠볼게요. 지금 위치에 해당하는 문장은 donor까지가 이제 큰 문장이 되겠고요. 그 안에 대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대절은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관계대명사절 안에 대시 또 들어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pecify라는 게 생긴 게 조금 수상하게 생겼죠. y로 끝나지만 이 친구는 어쨌든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명시하다라는 동사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얘랑 수일치를 했기 때문에 s는 붙이지 않아요. 어떠한 법적 요건들이냐면 명시를 하는 법적 요건들이 있대요. That a whole team of doctors, 의사팀 전체가 라고 해서 여기서 that은요,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동사 보이니까 얘는 그냥 목적절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죠.
접속사예요.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안 틀렸어요. 그래서 그 의사팀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agree over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전치사로 뭐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 건데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전치사로 over를 사용했습니다. The diagnosis라고 해서 이제 진단이죠. of death. 사망 진단에 의사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대요. In the case of라고 하면 뭐뭐의 경우죠. in case 라고만 하면 대비해서 라는 뜻입니다. in the case of가 경우예요. 뭐의 경우냐면 잠재적인 기증자의 경우에 이 사람의 사망 진단에 있어서는 의사 전체 팀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는 법적인 요건들이 있대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3번부터 지금 4번 문장이 꽤나 중요한 문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리 좀 표시를 하고 들어갈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주제 문장입니다. 아이고, 이게 좀 안 이쁘게 그려졌네요. 주제 문장입니다. The reason for this, 이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 for these strict regulation,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의 이유. for diagnosing brain death, 진단에 관한, 뭐의 진단이냐면 뇌사 진단에 관한. in potential organ donors, 잠재적인 기증자의 뇌사 진단에 대한 이런 엄격한 규정들의 이유는 이라고 해서 지금 수식어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문제로 나왔는데 이렇게 수식어구가 많고 앞에 donors라고 해서 s가 있지만 이렇게 주동을 잘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의 뇌사 진단에 대해서 엄격한 이런 규정들이 있는 이유는 no doubt, 의심할 이유가 없이 뭐 하기 위한 거냐면 to ease, 완화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ease가 완화하다란 뜻이니까 얘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alleviate, 이런 단어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뭐를? public fear, 대중들의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a premature diagnosis brain death, 너무 이른, 설익은 거죠. 이게 너무 이른 진단에 대한, 뇌사에 대한. for the purpose, 어떤 목적으로냐면 of obtaining organs, 장기를 얻으려고 뇌사 진단을 너무 이르게 해버리는, 이르게 진단해버리는 이런 대중들의 두려움을 ease, 완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가 두 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있는 to is라는 이 친구는요. 비동사 사실 다음에 나온 거죠. no doubt는 부사로 끼어든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적인 친구고요. 뒤에 있는 뭐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 또 있나요? 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어적인 역할로 쓰였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부터 읽을 4번도 꽤나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right? 네. 하지만 it is questionable,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it, 그 다음 whe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가짜고 얘가 지금 진짜 주어예요. 가진 주어 구문이죠. 근데 막상 이게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이 whether를 선생님들께서 if로 바꿔내면은 어쨌든 if가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통 바꿔 쓸 수 있었지 하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가짜고 얘가 진짜 주어 역할로 쓰였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라고 쓰일 때는 이 친구를 if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if 안 돼요.
어쨌든 하지만 이것은 의문이에요. 이러한 요건들이 reduce, 줄여주는지 핵심 단어죠. public suspicions, 대중들의 의심을 이렇게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고 해서 대중들의 의심을 줄여주는지는 의문이래요. 뭐만큼 줄여주냐면 as much as they create them 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칭하는 대명사가 지금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덜절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게 지칭하는 게 뭔지 표시를 좀 해보면 이 요건들이요. 이 요건들은 the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ublic suspicions는 the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법 문제로 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it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much가 나와야 되는 거죠. more이 안 되겠죠, 여기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는 아직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의문이냐면 이러한 요건들이 대중들의 의심을 줄여주는지, 이러한 요건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엄격한 규정들, 여기서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들의 의심을 줄여주는지. 근데 뭐만큼이냐면 그 규정들이 그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줄여주는지. 한마디로 이러한 엄격한 규정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대중들한테 의심을 사기도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행이 되는 건가? 혹은 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규정들이 엄격하지?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엄격한 건가? 이런 식으로 대중들은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이거를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요건들이 대중들의 의심을 그래서 줄여줄 수 있냐, 이 존재 자체로 지금 의심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것들은 certainly maintain, 그것들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그 엄격한 규정들이겠죠. 엄격한 규정들이 유지시켜요. mistaken beliefs라고 해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대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어법으로 낼 수가 있어요. 위치나 이런 걸로 바꿔서 낼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은 동격의 대시죠. 그래서 지금 앞에 아이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 있고 뒷문장은 완벽해요. 위치가 안 됩니다. 어쨌든 diagnosing이라고 하면 진단이죠. 진단하는 것이라고 해서 요거는 동명사로 쓰인 거죠. 뇌사 진단, 뇌사라고 진단하는 것은 is an unreliable process. 신뢰하기 어려운 과정이래요. 근데 뭐가 신뢰하기 왜 어려운 과정이냐면 여기가 지금 어법이 틀린 걸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앞에 일단 동사가 있기 때문에 본동사가 있는데 여기 본동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내용에 비해서는 어법은 조금 쉬웠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뒤에 precision이라고 해서 정확성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PP로 만약에 또 바꿔서 학교쌤들이 내신다? late?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애초에 PP 영어를 잘 안 쓰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PP 안 되는 거 하나만 좀 잡고 갈게요. 어쨌든 이게 맞습니다. 정확성이 결여된 과정이라는 신뢰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뇌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확실하게 유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규정들이 오히려 엄격하고 너무 많으니까 상세하게. As a matter of consistenc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니까 빨간 색깔을 써볼까요?
이 부분 서술형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외우셔야 되고요. 6번이 들어간 이 문장 통째로 외우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겠지만. 그리고 빈칸 추론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할 수가 있겠죠. 이 consistency라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얘만 또 따로 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일관성의 이유로 at least 적어도 criteria라고 하면은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기준이란 단어죠. For diagnosing 진단의 기준, the death 사망, 근데 of organ donors 장기 기증자의 사망 진단의 기준은 적어도 should be 뭐 어때야 하냐면 exactly the same as the same as는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누구랑 정확하게 동일해야 되냐면 어떤 기준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criteria가 스펠링 실수입니다. criteria가 있는 안 쓴 거죠. for those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와 정확하게 동일해야 되냐면 for whom 여기서는 지금 원래 intend라는 게 뭐뭐를 의도하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 원래 for이랑 같이 쓰이는 친구인데 목적어가 does였나 봐요. 그래서 does를 똑같으니까 없애고 뒤에 있었던 for를 앞으로 땡겨온 친구예요. 그래서 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for이 전치사고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does가 사람이죠. 그러면은 위치가 안 되고 당연히 사람에 해당하는 whom이 왔어야 되는 거겠죠? who도 안 되죠. 전치사가 앞으로 땡겨왔을 때는 우리 who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burial, 매장 또는 crem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화장이란 뜻인데요. 화장이 is intended, 예정이 되어진 for those, 이 사람들과 정확하게 똑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성의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일치하다라는 뜻을 조금 변형하면 뭐 for the sake of maintaining uniformity, 통일성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로 다 바꿔 쓸 수 있어요. In the interest of uniformity, in order to prevent inaccuracy, 부정 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 다 이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제 요지는 장기 기증자의 뇌사 판정에 대해서 엄격한 지침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람들의 의구심,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즉각적으로 매장되고 화장이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고 조금 궁금해서 장기 기증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봤는데요. 뇌사시 장기 기증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고, 브레인 데스는 이제 요렇다고 하네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조금 몇 개를 또 검색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뇌사자의 기준에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뭐 슬픔에 대해서 준비할 뭐 시간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어야 하고 자발적인 호흡으로 되살아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일 때 이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렇게 엄격한 판정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 들어가세요.